안녕하세요. 창조동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천간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위에 부분을 천간이라 하고 이제 밑에 부분을 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천에 나와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가지들 이렇게 해서 천간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 한자 공부할 때 이 십이지지라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십이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이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 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까지 12개월을 12개의 띠 동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공부하시다가 힘들어 하시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12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에는 생지와 왕지와 고지로 나뉘게 됩니다. 생지라고 하는 것은 말대로 처음에 난 시작하는 모든 게 생기가 있는 그런 생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생지인 거죠. 생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신사회,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인신사회를 표현합니다. 왕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절의 대장입니다. 왕성할 왕자를 쓰겠죠. 그래서 그 대장이기 때문에 그 계절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오묘유달, 자달, 오달, 묘달, 유달로 표현을 합니다. 흔히 자오묘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화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도화라는 표현은 옛날에는 부정적인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도화살을 갖고 있네 라고 하면은 뭔가 좀 바람기 있고 행실이 부적절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도화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인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으로 모인다입니다. 이게 왕지이고 도화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네가 와라. 왜 옛날에 영화에서 친구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안 움직이겠다. 네가 와서 나를 봐라. 이런 것들이 바로 왕지입니다. 그 계절의 대장이기 때문이죠. 자, 고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창고 고자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땅속에는 무엇이 묻혀 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이런 토에 해당되는 이러한 이 지지들이 바로 고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보들을 담아두고 있고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고 이것은 그 계절의 대장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지장간이라는 것은 이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목을 보면은 이 노래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이 안에 구성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전달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자, 축, 임묘 가는데 전달에 토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무토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병화는 자기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생지는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임목이지 않습니까? 목이 어디로 갈 것인가? 목생화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화가 병화로서 표현되고 싶다. 그런 게 바로 임목이 추구하는 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은 갑, 본인의 모습입니다. 목이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 목을 갑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임묘, 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생지입니다. 계절의 대장, 묘목은 그 계절의 대장, 왕입니다. 그래서 요 묘목은 무엇을 갖고 있나? 전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달이 뭡니까? 전달이 목이죠. 그러니까 전달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지는 추구하는 바가 있을까요? 본인이 바로 자기가 이미 대장이 되었는데 추구하는 바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을 표현합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월로 가게 되면은 월로 가게는 을목만 있는 게 아니라 간목도 표현하기 때문에 갑과 을을 같이 표현하지만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일 적에는 을목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 창고에 해당되는 지지를 보면은 이 고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해당되는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전 계절에 갖고 있던 정보입니다. 전 계절이 무슨 계절입니까? 수의 계절이죠. 그 수의 계절에 해당되는 기운, 자수, 그리고 수의 기운들을 내가 갖고 있겠다. 그래서 다음 계절로 갖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모습이 또 와 있어야 되겠죠. 을계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지장간을 표현합니다. 자, 지장간은 그냥 한번 훑어보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장간 때문에 머리 아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지장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합과 삼합, 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합기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방은 방위할 때 그 방입니다. 방위의 합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임묘진, 이거는 목의 세력들입니다. 세력에 의한 합을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임묘진, 표현을 하자면은 같은 패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어떤 뜻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동료들이고 내 친구들이기 때문에 뭉쳐 다니고 몰려 다니는 겁니다. 같이 뭉쳐 다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하나 툭 건들기만 하면은 뭐 같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한바탕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방합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삼합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 다른 모습들의 기운들이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화를 지향할 테야 라고 한다면은 이 화를 지향하는 녀석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임목은 무엇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하죠. 얘는 화가 되고 싶은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의 계절에 대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구심점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오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계절인 가을에서 술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술이 바로 삼합이 되는 겁니다. 각각 목에서의 온 사람 혹은 대표, 그 다음에 화에서의 대장, 그 다음에 금에서 온 다음 대표,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각각 으르렁거리고 싸움을 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인데 이 학교에서 나는 문예부다. 난 문예부고 우리는 문예로 만나보자. 그래서 A라는 학교에서 임목이 나는 문예를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오겠다. 그 다음에 B라는 학교에서 내가 이 모임에 장을 맡겠다. 이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C라는 학교에서 내가 나 또한 문예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합류시켜 나오. 이러한 모습입니다. 서로 뜻이 맞아서 움직입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패거리인 거고 이 경우에는 뜻이 맞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 싸움을 하게 되면 A, B, C라는 이 계절들이 서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B와 C는 싸움을 하게 되겠죠. 화, 극, 금이 일어나는 계절이니까요. B는 화고 C는 금이니까. 그래서 각각 서로 싸움을 하기 전에는 얘네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삼합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충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간혹 가다가 어떤 책에서 천간충이라고 하는 것을 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확실히 얘기하지만 천간에는 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충입니다. 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떠 있는 이 하늘에는 방향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서남북과 좌우가 생기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개체에서는 좌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좌표를 생성하면 또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하늘은 그냥 하늘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방이 생깁니다. 자, 좌오,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쪽이 이쪽이 될 테고 이쪽이 서쪽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좌오묘유가 생깁니다. 이 사이에 축토가 있고 임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는 또 다시 신유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대칭되는 녀석들끼리의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미충과 인신충이라는 충이 생깁니다. 서로 방향이 다른 중심점에서의 반대 방향끼리 있는, 얘는 목이고 얘는 금이고 금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목도 나도 당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충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합니다. 결국에는 금이 이길 테지만 금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목도 반항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다 보면 다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금에서 보는 것은 어떤 형상이 있을까? 신금에는 무임경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장간인 거죠. 그래서 이 지장간께서 화하고 수끼리 또 싸움을 하게 되고 여기는 금과 목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는 강한 놈이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신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좌오충도 생기고 충미충도 생기고 묘유충도 생깁니다. 그럼 각각의 모든 충들이 다 발생하겠죠. 이런 충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합, 삼합, 충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충이라는 것을 잘 살펴봐서 6개의 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들을 잘 살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와서 딱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서 변화가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고 소리가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은근슬쩍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듯 안 그런 듯 어느 순간 젖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목을 예를 들면은 육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실까 좀 뺐습니다. 그런데 육합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해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목이라는 것은 매우 물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메마른 목입니다. 살아있고 메마른 목이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해수는 풍부한 물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궁합이 찰떡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목이 해수를 만나면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잘 빨아들인 것 같은데 더 이상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젖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 효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느슨해진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난 원래 빠릿빠릿한 모습이었는데 라고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희한하게 변하는 그런 것들이 합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이 무섭다. 그런데 합이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합을 무서운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합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딱 붙어버리면은 자기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충은 와서 한번 땅 때리고 가니까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합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두고 자기 몸처럼 달라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옷이 내 몸과 떨어져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내 피부와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옷이 왜 나하고 한 몸이 됐지 하고 떼어내려고 그러면 떼어내지지 않는 그런 게 바로
합의 무서움입니다. 자, 이럴 때는 충이 와서 또 한번 건드려줘서 합을 깨놔야 이때 합이 깨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의 계절과 시간. 자수는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렸죠? 자수 이쪽에 있는 거 북쪽 방향입니다. 방향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북쪽 방향이고 이 계절은 북이라고 하는 것은 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절은 당연히 겨울이 되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보통 고서에서는 밤 11시부터 1시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자시입니다. 이상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본래 우리도 11시부터 1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동경표준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때 잠시 일제 치하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시간을 사용했었습니다만은 독립 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었을 때 11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찌된 이유인지 박정희 정권 때 다시 한번 11시 반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0분을 초과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빨리 다시 11시로 돌아가야 된다. 11시 반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는 30분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좀 더 부지런해서 좋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시간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11시부터 1시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해 시계를 봤을 때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새벽이 되겠죠? 네,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수의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왕지입니다. 그 계절의 대장입니다.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잠깐 이리 좀 와볼래? 라고 하면은 아니 난 움직이지 않겠어. 네가 와서 나를 봐. 이게 바로 자수의 모습입니다. 왜? 도하니까요. 도하니까 자기가 재주가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왔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자수는 조금 욕지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욕을 하는 모습입니다. 약간 야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수가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야한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모습이니까 또 역시 그런 것도 갖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저번 천간 얘기할 적에 마지막에 나왔던 개수 기억하시죠? 이게 갑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온 그동안의 정보를 개수가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자수입니다. 개수가 자수로 다시 바뀌어진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를 정보를 어떻게 깨내느냐가 중요한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자수와 12지지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는 임목부터 만나볼까요? 자, 임목은 매우 메마른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를 만나면 자수를 확 빨아들이게 되겠죠. 자수 또한 자수의 특징, 왕지의 특징들은 무언가를 생해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왕인데 대장인데 뭐 내가 도와줄 이유가 있나 혹은 너가 나를 왜 도와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하고 임목하고는 자수가 일부러 임목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수생목이 본인이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목이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목이 얼마나 절실하냐에 따라서 자수가 임목을 생하냐 못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자, 다음은 묘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수도 왕지고 묘목도 왕지입니다. 이 왕지끼리 만났습니다. 서로 수생목이어야 되는데 아까 임목 같은 경우는 임목은 수가 절실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수를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묘목은 이미 자기는 수분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풀이 아주 낭창낭창한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해서 낭창낭창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수 또한 수분이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수분들이 서로 만나다 보니까 수생목은 안 되고 오히려 습기가 더 가중됩니다. 이런 것들이 형작용을 이룹니다. 이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형입니다. 이 형이 어떠한 그 구속이나 아니면 형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습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형처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생목인 듯 하면서 수생목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성이잖아요. 이 인성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적극적으로 공부를 땡겨올 생각도 없고, 또한 인성 또한, 인성이라고 하면 부모님 혹은 특히 어머니 쪽을 얘기하겠죠. 어머니도 자기 아이를 적극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너 알아서 커. 나는 그냥 여기서 너 크는 거 지켜봐 줄 테니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약간 적극적으로 요즘 모습, 어머니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겠네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진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수와 진토는, 진토가 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으로서 자수를 극제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삼합을 봤습니다. 삼합에서 신자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는 삼합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토는 자수를 극제하는 쪽에서의 편이지만 자수를 만나면은 이쪽은 나는 자수를 내 대장으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수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은 관인데 자수를 보호해주는 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서 자수를 막 빨아들인다던가 아니면은 화 기운이 너무 치열해서 자수를 말리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진토가 딱 커버를 씌워서 자수를 보호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화를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화가 되겠죠. 수국화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표면은 수국한데 이 화는 실제로 부글부글 끓는 이런 열의 화가 아니라 빛의 화입니다. 빛의 화이다 보니까 자수가 거기다 물을 끼얹는다 하더라도 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수와 사화는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느 쪽에 화가 있다, 목이 있다라고 해서 이 인사형이, 화의 형이 일어나는데 자수가 있어서 이 형을 조절해 준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아까 자수는 이 인목을 적극적으로 생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인목은 자수를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끌어당기기 위한 위에서 펌프질이 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화가 옆에서 막 말려주면 인목은 자수를 열심히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이 말뜻은 무엇이냐? 인목이 지식을 끌어당겨서 자기 것을 만든 다음에 사화로서 뿜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표현한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관계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수와 오화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와 오화의 관계는 아까 보셨습니다. 자오, 북과 남의 모습입니다. 북과 남의 모습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국화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수에게 극을 당하는 겁니다. 오화가 세도 자수가 오히려 반대로 극을 당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수가 오화를 극하고 서로 싸움을 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지끼리의, 대장끼리의 싸움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대장끼리의 싸움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단히 큰 싸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중간에 목으로서
돌려주는 수생목 목생화로 확 돌려주면은 자수는 오화를 극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목을 생하다 보니까 오화를 극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아예 금이 있어서 이 금으로 오화를 강력하게 눌러버리는 이런 한쪽의 힘의 균형의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수와 미토의 관계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수가 오화를 막 극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모습이 또 달라졌습니다. 미토가 자수를 극하게 됩니다. 미토라고 하는 성향을 보면 미토는 매우 메마른 땅입니다. 한여름의 운동장과 같은 모습입니다. 운동장에 쩍쩍 갈라지는 그런 운동장에 물 갖다 부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로 자수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수와 진토와의 관계는 진토가 자수를 보호해주면서 극하는 거였는데 미토가 자수를 극하는 것은 매우 심하게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수가 메말라 버리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원진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원진은 으르렁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말다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원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진의 대부분이 서로 성향이 안 맞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빨리 나가자 하고 현관에서 가자 그러고 있는데 저기 부인은 아직 화장이 안 끝났어요. 나 이거 좀만 더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남자는 먼저 가겠다. 그럼 뭐 여자는 그것도 못 참냐. 이런 서로 싸움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원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수와 미토는 서로 원진의 관계. 미토가 자수를 매우 극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겨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금을 보겠습니다. 아까 신자진 삼합이라고 했습니다. 신자진에서 수의 화국을 이루게 됩니다. 모두들 나는 수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신자가 만났다면 금생수의 원리로 생지니까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수가 아주 작은 이런 한 바가지의 물이었는데 갑자기 펌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물을 막 끌어다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자수는 매우 큰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풍부한 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가 매우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시 왕지와 왕지입니다. 가을의 왕지, 겨울의 왕지, 수의 왕지, 금의 왕지. 서로 생할 것 같은데 금이니까 금생수에서 생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생이 잘 안 됩니다. 본인 또한 내가 대장인데 자존심이 있지. 금한테 나보고 나를 생해달라고 얘기를 해? 아, 난 못하겠어. 이런 관계가 바로 자수와 유금의 관계입니다. 유금 또한 네가 요청해주면 생은 해줄게 라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치 상태입니다. 겉에서 보면 금생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금생수가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죠. 네. 다음 술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다시 술토와 자수와의 관계는 또 한 번 관입니다. 자, 이 관은 미토와 달리 미토는 자수를 확 빨아들였죠. 술토는 차단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차단벽을 만들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물이 이 안에 가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제하는 듯 아닌 듯 그러한 관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겨울로 가면 해자축이 있겠죠. 해수를 보겠습니다. 자, 해자축은 방합입니다. 이 자체로 이미 나의 계절에, 그러니까 나의 영역에 해수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는 대장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의 부하. 그래서 해수가 자수를 막 지원하는 이런 세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수와 자수의 경우입니다.
자수와 자수는 이 둘 다가 또 왕지입니다. 서로. 그리고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이고 각각의 갖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 정보들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보들끼리는 서로 융합하지 않습니다. 서로 따로따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무리 많은 자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간목이 자수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정보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별개의 정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자수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축토를 볼까요? 역시 해자축으로 방합을 이루었습니다. 자수와 축토의 관계는 이미 겨울의 모습이고 축토가 역시 자수를 극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동류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겨울에 이 실개천 같은 데 보면은 꽁꽁 얼어 있는 제방에 물도 같이 얼어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자수와 축토는 서로 얼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면은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병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병화로서 이 축토와 자수들을 일단 얼은 것을 녹이고 이 흐름을 만든 다음에 다음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수는 끝났고 축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수가 다섯 개의 음과 한 개의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토로 오면서 네 개의 은과 두 개의 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임노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능이 있으세요. 세 개의 음과 세 개의 양으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춘세수설과 동지세수설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음과 일양이 하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동지세수설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자수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동지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아니다, 생명이 시작하는 이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입춘세수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입춘세수설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 명리학을 가지고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춘세수설을 근거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수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주역의 8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지의 괴이고요. 이것은 뇌의 괴입니다. 그래서 지뢰 복이 됩니다. 이 복자는 다시 복자입니다.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났던 것이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의 의미의 지뢰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시작해서 다음 축토로 넘어왔습니다. 축토의 사음 이양으로 넘어온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축토가 이제 다음 계절로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겨울에 그 많은 추웠던 그 기운들에서 이제 겨울의 수의 계절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축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에너지들이 안에 많이 응축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하나 톡 건드려주기만 하면은 깨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축토인 거죠. 안으로 계속 뭉쳐져 들어가서 더 이상 뭉쳐져 없으니까 이제 밖으로 터질 준비를 하겠다. 마치 블랙홀이 터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요. 그래서 축토가 바로 그러한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축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겨울과 봄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자수의 시간이었고, 이거는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의 시간이 바로 축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축토의 방향은 역시 자수 옆에 있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동쪽이 되겠네요. 축토의 성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으로 계속 몰리다가 더 이상 몰리지 못하고 밖에서 무언가가 톡 건드려주기만 하면 끼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울에 시골에 가보면은요, 꽁꽁 얼어있던 그 흙들이 햇볕을 받아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흙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그때의 흙을 밟아보시면은 완전 쭉 미끄러나고 뭐 푹 들어가고 뭐 이런 모습이죠. 쭉 미끄러나고 푹 들어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분이 바로 영양분이 되겠죠. 그래서 모기 계절에 그 영양분을 뿜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축토가 그러한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축토와 12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토 입장에서 자수는 아까는 자수 입장에서 축토를 봤죠. 축토 입장에서 자수는 자기의 재물입니다. 자기의 재물인데 이걸 꽁꽁 얼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의 움직임이 적다. 그리고 활동 영역이 일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보관하는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축토와 자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축토와 인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와 인목의 관계는 목이고 토입니다. 목국토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생지니까 얼마나 활동력이고 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토를 해야 되는데 목국토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왜? 축토는 꽁꽁 언 땅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 냉장고에 시원하다고 냉장고 얼음 뭐 냉동실에 문 열고 혓바닥을 갖다 붙이면은 혓바닥이 안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런데 혓바닥을 갖다 대는 사람들은 혓바닥이 안 떨어져서 고생을 했다고 많이들 그러네요. 축토가 바로 그런 성향입니다. 무언가가 와서 달라붙으면은 안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축토 자체가 묶어두다, 꼬아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목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목국토를 해야 되는데 목국토를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화가 와줘야 되겠죠. 그것도 병화가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묘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와 묘목의 관계는 묘목은 왕지의 토입니다. 이 목국토하는 힘이 가장 왕성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묘목조차도 축토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의 목국토는 합니다만 적극적인 목국토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토의 속도가 일정 시간 지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역시 축토가 갖고 있는 성향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옆에서 화의 기운으로 계속 기운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목도 그렇고 묘목도 그렇고 화의 기운을 계속 지원해서 축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진토를 보겠습니다. 자, 토끼리의 만남입니다. 이 축토도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진토 또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거는 겨울의 수고, 이거는 봄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둘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축과 진이 만나는 경우에는 토가 엉켜붙어서 물론 진토는 얼어있는 토고 얘는 봄에 따뜻한 토이기 때문에 축토가 일정 부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계의 모호함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화를 보겠습니다. 자, 사화와 축토는 중간에 유금만 있으면은 사유축 금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왕지가 빠졌죠. 왕지가 빠졌으면 얘네 둘은 과연 금의 삼합을 이룰까? 왕지가 빠지면은요, 삼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장이 있어야 그 깃발 아래 모이는데 깃발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지나가면은 서로 우린 동료가 아니야 라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단지 사화와 축토의 관계입니다. 사화가 축토를 열심히 비추고 축토는 사화의 빛을 무한정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사화의 빛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목,
인목이 가장 적당하겠죠? 인목이 지원해서 축토를, 인목이 사화를 이생해주고 사화는 축토를 다시 녹여주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화가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화는 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토와 우화가 만나면은 우화가 전적으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얼어있는 땅에 장작불 비쳐 지피는 겁니다. 장작불 지쳐봐야 이게 오래가지 못해서 장작불 꺼지게 됩니다. 뭐 군대에서 우리 알통구부를 하잖아요. 알통구부를 하고 연병장에서 굴르기도 하죠. 연병장에서 구르는데 그게 잠깐 굴러야죠. 많이 거기에 들어누워 있으면 체온 다 뺏기고 병 걸리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태롭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축토와 우화입니다. 알통구부가 있는 군인, 연병장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축토는 열을 빨아먹는 먹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을 무한정 빨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토가 잘 쓰이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오화, 오화 이렇게 있고 사주가 정화, 온통 화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축토가 어딘가에 하나 딱 있으면은 이러면 이 축토 때문에 모든 화의 기운들이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토가 이때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축토가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축토가 매우 추우니까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부정적이었던 녀석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긍정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이게 명리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음은 미토를 보겠습니다. 축토와 미토는 서로 반대에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로 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충이라고 하는 것은 땅끼리의 부딪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느 걸 생각하면 되냐면은 지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땅이 흔들려서 둘이 흔들렸다. 그래서 붕충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토는 토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뭐 친구끼리 부딪힌 거다. 그러니까 결국 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붕충을 가라앉히는 것은 토를 가라앉히는 것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내에 충미충이 발생해서 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충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충미충이고 충미충에 목이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신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고 토입니다. 토생금의 모습인데 금은 기본적으로 토생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금 자체가 나는 금으로서 완벽체에 가까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토가 개입되는 것은 오히려 완벽체에 흠집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이 잘 될 것 같은데 토생금이 잘 안 되는 그런 답보 상태의 모습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유금을 볼까요? 자, 사유축 금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금과 축토는 서로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축 합이 되는 거죠. 토이였던 모습이 유금과 만나서 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금과 축토는 축토의 지원을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화가 지원을 해주는 의미가 되겠고 축토는 보호해주고 보관한다라는 의미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사화는 생지이고 축토는 고지니까 고지는 창고의 모습이니까 이 유금을 잘 감싸서 무언가 다른 극하는 존재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과 술이 만나면은 금과 금입니다. 이런 경우는 금의 기구, 이거는 금의 세력입니다. 가을의 세력과 금이 되고 싶어하는 기운이 서로 만나서 금끼리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축술형은 금의 형이 또 한번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토끼리인데도 여기에 금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토와 해수의 관계입니다. 축토와 해수의 관계는 관계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토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해수를 잘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 해수는 매우 큰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수를 얼마만큼 끌어당길 수 차단하고 그걸 극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아까 나왔던 얘기죠. 자축이었습니다. 축토 입장에서는 자수는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수가 재성을 축토가 자수를 재성으로 갖고 있고 자기가 그것을 꼭 끌어안고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축토와 축토를 보겠습니다. 축토와 축토는 이거 언 땅에 또 한 번 언 땅이 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한습한 모습이 우리가 연상이 되는 거죠. 겨울의 땅과 또 한 번 겨울의 땅이니까. 이런 겨울의 땅이 또 한 번 뭉쳐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로서 병화로서 이것을 녹여주는 이게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지지에서 생지, 왕지, 고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삼합, 방합, 충, 그 다음에 형작용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수와 축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에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